인생의 한순간을 목소리로 담아드리는 특별한 녹음실,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록을 도와드리는 DJ 민준이고요. 저는 DJ 우피입니다. 우피님 잘 지내셨나요? 예, 오랜만이네요. 예, 한 달 반? 거의 2달?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아,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또 대타 진행을 하게 됐는데, 네, 우리 INDJ가 지금 타 지역에 예, 한 2달 정도 일을 가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그 기간 동안 땜빵에 들어가게 됐는데, 네, 한 번밖에 안 할 겁니다. 아, 그래도 뭐 그만둔다는 말을 안 하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뭐 가끔씩 제가 한 10회에 한 번 정도 대타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예, 뭐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네,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게스트랑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드디어 방학이 돼가지고. 아, 맞네, 대학생이지. 네, 근데 오히려 방학이 되니까 몸살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죠. 일단 쌓인 노고가. 맞아요. 또 바로 또 어떤 행사를 또 기획이지 않습니까? 네. 예. 여기서 잠깐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무한금정 작사 캠프. 네, 7월 1일이면은 방송이 이미 나온 아니요. 그렇죠. 행사가 끝나고 나가죠. 끝나고 나가죠. 네, 그럼 뭐 네, 행사 진행됐을 예정입니다. 네, 됐을 예정이고, 예, 뭐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예정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20번째로 인생 레코드를 찾으신 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자, 오늘의 손님, 네, 손민기님이신데, 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손민기라고 하고요. 네. 저는 사실 이제 팟캐스트에 좀 관심이 많아요. 제 개인 방송도 좀 하고 싶어해서 어떻게 이런저런 제가 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있나 이렇게 뭐 찾다 보니 프로그램 뭐 이렇게 참석도 하다가 이제 051 FM 이렇게 또 프로그램을 좀 알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출연 신청을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민기님이 이 별명과 별명의 이유부터 범상치 않아요. 맞아요. 이 문투가 범상치 않습니다. 마치 그 문인을 한 분 닮는 것 같은. 마치 이게 타이핑이 아니고 마치 붓으로 쓴 듯한. 맞아요. 네. 브란치에서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사마휘를 별명으로 스스로 붙이셨어요. 그 중국어로 쓰마귀. 아, 그렇죠. 네. 이 사마이 선생님이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그분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제 인생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손자병법을 봤는데요. 손자병법도 좋아하고 이제 삼국지 컨텐츠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이 고대 중국에 이제 심취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름이 이제 손민기고 자음을 쓰면은 이제 초성이 시옷, 미음, 뭐 기역 이렇게 돼요. 거의 사마씨가 또 존재감이 엄청난 그 성씨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좀 하나 쓰고 싶다 이 충동이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부터도 이제 좀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이 이제 뭐 쓰마귀 감사.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그 곤충 사마귀의 그 인상도 좀 있으세요. 그렇죠. 막 이렇게 약간 유재석 씨, 타블로시 이쪽과 그쪽이죠. 사마귀상, 곤충상, 여치와 친구들 유명하죠. 메뚜기와 친구들. 아니, 묻고 싶은 게 그 손자병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파트가 있나요? 제가 이제 제 인생 책이니만큼 사실 몇 번을 좀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매번 읽을 때마다 제일 좀 가치 있게 다가오는 게 좀 다른데, 이게 뭐 다 말씀드려도 될까 아니면 그냥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까요? 뭐 편하신 대로 하고 싶은 얘기 하는 시간이니까. 그럼 이제 제일 저한테 이제 제일 처음부터 좀 효과를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사실 이제 허실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허와 실 해가지고 어떤 얘기냐면 어떤 뭐 행위를 함에 있어서 아니면 어떤 현상을 보는 것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느냐 그걸 이제 따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쟁에 관한 이야기지만 10,000명 대 100,000 명이 싸운다 치면 보통은 100,000 명이 보편 일반적으로는 이기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장수는 거기서 1만 명의 입장에서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10만 명이라는 숫자, 그 숫자를 무력화하고 우리가 유리하게 가져갈 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효성, 효용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 생각할 때 이제 항상 많이 생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저는 제 모든 생각의 그 프로세스에 이제 그런 요소를 생각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좀 태도에 관련해서도 좀 배운 게 있다면은 뭐 그런 말이 있죠. 이제 이겨놓고 싸운다 하는 게 이제 여기 손자병법에서 그렇죠.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보통은 사실은 뭐 행동을 먼저 해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든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 굉장히 이제 현대 사회에서도 좀 모범이 될 만한 뭐 덕목으로 치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전쟁에 관한 이야기였고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사람들 뭐 1차 세계대전처럼 몇 천만 명이 막 죽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이란 걸 하기 전에는 이미 치밀하게 이제 셈을 해가지고 이겨놓고 싸워라. 필요한 경우에만 싸워야 하지만서도 만약에 싸워야 한다면은 이겨놓고 싸워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이제 글을 쓰는 것도 좋아하는데 다른 이제 어떤 상호작용이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그렇죠. 여기서 의미가 없는 걸 막 그러니까 의미를 발생시켜서 좋은 시너지를 못 낼 것 같으면 그냥 제 손에서 그냥 컷 이래 내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손자병법의 이런 가르침을 이제 현재 버전으로 좀 맞춰가지고 많이 삶에서 많이 운용을 하고 특히나 또 우리 민족은 또 국뽕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것들이 실현되는 걸 역사로 그렇죠.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전투 민족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을지문덕 장군이 또 그렇죠.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대첩의 민족이죠. 예. 대첩의 민족이죠. 맞아요. 아무튼 또 재밌는 별명으로 시작을 하고 다음 별명 소개해 주시죠. 아니 손개호는 또 뭘까요? 이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사실은 제가 이제 남매가 이제 해가지고 총 형제가 3남매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늦둥이 동생이에요. 그 10살 차이 나는 여동생인데. 본인은 그럼 맞이십니까? 제가 맞입니다. 저랑 둘째가 이제 쌍둥이에요. 쌍둥이고 늦둥이 여동생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하여튼 셋째하고는 제가 뭐 얘기도 많이 하고 제가 이제 좀 사람을 웃게 하는 거에 이래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이제 비법을 좀 전수를 좀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되게 친한데 한날 이제 저랑 이제 동생이랑 뭐 놀러도 자주 가고 뭐 인생 내 컷도 막 이래 찍고 이래 한단 말이죠. 스토리를 올려서 이제 저를 태그해가지고 원래는 손가 1호거든요. 손가 1호. 네, 손가 1호, 2호, 3호 우리끼리는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손가 1호라고 이제 태그를 해놓은 걸 보고 이제 동생 친구가 오빠 성함이 손개호셔? 이렇게 가고 일이 개처럼 보인 거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봤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동생이랑 같이 봤는데 그래서 이거 좀 마음에 든다. 사실 제가 또 웃음에 있어서 굉장히 대법관이거든요. 웃음에 관대한 편. 아니요. 그러니까 관대하다기보다 굉장히 엄격한데. 엄격해요? 네. 근데 이제 웃음 판독이 굉장히 엄격하군요. 네, 굉장히 엄격합니다. 쓰레기 같은 드립은 버리는 거죠. 재미없으면은 실패. 그런 거 치고는 지금 너무 많이 웃으시는데요. 지금 이제 뭐 제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자기 편견에 엄격한 자기애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니까 이제 너무 재밌고 웃겨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글을 쓰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필명으로 쓰려고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괜찮. 되게 어감이 괜찮. 뭔가 로고가 눈에 느낌? 보여요. 아에다가 이를 적어가지고. 맞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되게 뭔가 장군 같아요. 손개호. 약간 그런 느낌도 약간 좋아가지고요. 맞아요. 자 여기서 이제 조선의 앤드류 테이트. 나옵니다. 앤드류 테이트 씨가 호가 있으시네요. 앤드류 테이트 씨에 대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두 분 다 이제 그 인물을 아시나요? 저는 잘 몰라요. 저는 들어봤습니다. 그런가요?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뭐 유튜브 콘텐츠나 이렇게 많이 좀 전파가 되고 있는데 좀 남성성 이제 좀 뭐랄까요 훈육과 좀 강인한 그런 정신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좀 많이 약간 강연사신가요 그러면 이분은? 강연을 하시는 건 아닌데 이게 사실은 뭐 사업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인데 조금 좀 강한 이제 그 메시지를 많이 던지는 인플루언서시고요. 우파로 유명하신 부자시군요. 근데 이제 좀
요즘 시대 이제 남성들이 너무 좀 너무 식물화됐다. 이제 좀 그런 남성성을 되찾자 뭐 이런. 맞습니다. 네. 그런 메시지를 좀 많이 던지고 논란도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논란이 많게 생기셨어요. 폭행, 뇌물, 포조, 인신매매. 근데 하여튼 던지는 메시지들은 이제 좀 강인함, 남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는데 사실 저도 친구들하고 어떤 가치에 대한 좀 논쟁을 하거나 하면은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거든요. 아마 또 제가 뒤에 작성한 내용 중에 이런 얘기를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저도 이제 제 가치관이 좀 뚜렷한 편이고 그걸 강하게 표현을 하는 편이다 보니 이제 친구들이 이제 이런 인물, 이런 분을 이제 좀 같이 빗대가지고 그렇게 너무 별명을 좀 약간 노빠꾸 스타일이 아니라. 약간 이제 타협을 좀 못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이근씨 비슷한 그런 느낌인가요? 이근씨랑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좀 달라요? 약간의 이근씨는 그래도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걸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분의 주제는 전쟁이라면 전쟁과 전투라면 이분의 주제는 정말 남성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마초이즘? 마초이즘인 것 같습니다. 아마 좀 저에게서 좀 마초적인 모습을 보고 지어준 게 아닌가. 가급적이면 일단은 쓰먹이 손개요까지 쓰시는 거를 맞아요. 추천을 합니다. 사실 저도 마지막 별명은 별로 공개하고 다니진 않는데 오늘 이제 방송에서 그냥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마초이즘을 가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분이 이제 범죄에 휘말리다 보면 그렇죠. 맞아요. 어차피 좋은 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상남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많이 하셨네.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이게 나쁜 남자까지는 괜찮은데 나쁜 새끼까지는 그죠. 부도덕한 남자가 되면 또 그렇습니다. 맞아요. 아무튼 그 정도로 정리하죠. 좋습니다. 오늘 민기님의 인생을 정성스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었는지 알아보는 코너인데요. 각자가 가진 목표나 기준들로 스스로 정해보는 인생의 진행도를 퍼센트로 나타내어 주시면 됩니다. 인생 몇 퍼? 0에서 100%까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무엇에 어느 정도 도달한 것 같은가요? 몇 퍼센트십니까? 저는 이제 1%. 1% 생각을 하거든요. 1%도 처음 나온 거네요. 사실은 이제 대학교도 졸업을 하고 이제 뭐 회사 생활도 이제 몇 번 이렇게 직장을 옮겨가면서 경험을 하고 왔는데 사실 이제 제 이 마음 한 구석에 있는 제가 평생 이제 고민한 이런 것들을 그걸 뭐 실현을 하고 뭐 그 어떤 능력을 발휘를 하고 이런 기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회사 생활을 다 정리를 하고 지금 고향으로 내려온 건데 사실은 여전히 공부할 것도 좀 많이 남았고 이제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고 이제 뭐 방송을 이제 하고 싶어 하니까 이제 그런 방송도 좀 계속 해야 될 거잖아요. 이제 여전히 이제 공부할 것도 많고 보완해야 될 것도 많고 한 상황에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한 거니까 그렇게 이제 좀 매겨봤고 사실은 뭐 지금은 이 한 가지 목표에 좀 꽂혀 있는데 사실은 또 어느 정도 이루고 나면 사실 제가 이게 어느 정도 되면 흥미가 좀 빨리 식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제들을 이제 살면서 이제 저희가 뭐 100세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과업들을 좀 설정을 해서 또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10배 성장해야 되고 10개의 과업을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 1% 이렇게 좀 매겨봤습니다. 뭐 뉴스타트. 그렇죠. 네. 왠지 이분은 매번 1%에서 이렇게 살아가실 것 같아요. 그게 그쵸. 뭔가 모토가 될 것 같아요. 뭔가 계속 발전하고자 하는 이제 욕구가 크신 거죠. 일부러 퍼센트를 남겨놓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다 이루면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채우는 순간 열반에 드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 이런. 이게 너무 지금 성인의 영역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오늘 약간 의상도 조금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가요? 약간 목사님 같기도 하고. 조선의 고타마 시타르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오늘 1%에 시작하는 민기님의 청춘 이야기 또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베스트 순간 최대 3가지 소개하는 시간. 태어난 순간부터 기억에 남는 가장 베스트 장면 3가지를 남겨주세요. 인생 3컷.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복학 적응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뭐 추구하는 가치라던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이제 뭐 취업이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진로 네.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제가 대학 뭐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대 내내 여전히 그 결론을 못 내고 있었어요. 그 결론 찾으면 열반에 듭니다.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고 군대를 갔다 와도 이제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내가 특히나 제가 다녔던 학과 이제 친구들은 공부도 참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좀 소홀히 하고 있으면 사실은 좀 인정받지 못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걸 뭐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좀 공부에 열중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제 나름의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상황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붕 뜬 존재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 기억 속에 남는 이제 장면들 중에 하나가 개강총회였을 거예요. 네. 복학을 하고 사실은 한 학기를 다니고 난 다음에 또 1년 휴학하고 복학을 다시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개강총회해서 뭐 어떻게 뭐 이제 뒤풀이하는 그런 자리가 또 있긴 마련이잖아요. 이제 가서 사실은 좀 늦게 가가지고 뭐 먼저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밖에서 좀 서성이고 있었거든요. 뭐 곧장 들어가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후배 이제 2명이 이제 오빠 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챙겨줬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친구들하고 연락을 긴밀하게 하고 엄청 친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나조차도 여기 가서 이 친구들한테 내가 어떤 좀 가치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까? 사실 그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먼저 자리에 오라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별거 아닌 장면일 수 있는데 이제 저한테는 이제 크게 느끼셨구나. 되게 큰 거였죠. 내 존재에 대해서 나 역시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저를 인정해주고 자리로 오라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저를 이제 믿어주고 인정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느껴가지고 제가 내가 이렇게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나를 인정해주고 믿어준 사람들이 있구나. 이제 어떤 좀 용기랄까요? 자신감의 어떤 획득 과정이라고 써놨는데 그때 좀 용기를 좀 얻었던 것 같아요. 뭐 말하자면 약간 저점 방어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 기점을 통해 가지고 약간 이제 자신감도 회복을 하고 그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내용으로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좀 뭐랄까요? 좀 내가 사람들한테 어떤 문화적으로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 내가 뭐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이 따라한다거나 이제 그런 이제 좀 의문이 들고 마침 그때 어떤 뭐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미디어에서 그걸 봤어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나왔던 건데 이제 퇴임한 후였나 뭐 시기도 그럴 거예요. 아마 퇴임 꽤 됐죠. 그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뭐 이제 또 고위 인사분들을 만나는데 이제 악수를 딱 하는 장면을 딱 봤어요. 뭐 무슨 자리였는지도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딱 그걸 보니까 꽂히는 게 뭔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악수라는 행위가 사실 의미를 부여 안 하면 사실 뭐 그냥 인사죠. 그냥 인사인데 이게 뭘까?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효성에 관해서 이렇게 또 악수라는 행위의 실효성은 뭔가 이게 뭘까? 그걸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랄까 이 참 중의적인 거예요. 악수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연결되어 그렇죠. 있다. 우리는 언제든지 협력을 할 수 있고 연결되어 이런 메시지일 수 있는데 조금 적대적이다. 내가 얼마든지 너를 물리력으로 그렇죠. 땡기는 일든 일이 될 수 있죠. 제압을 하거나 아니 빵 물리적 방법의 설득 방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또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해석을 하니까 이 악수란 행위에 좀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친구들하고 뭐 후배들하고 인사하고 할 때 이제
이제 악수를 딱 이래 뭔가 제 나름의 시도였던 거죠. 이런 의미가 부여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거를 또 어떤 후배가 되게 재밌고 좋게 봐줬는지.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다른 후배들하고 이제 인사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오빠 저는 왜 안 해줘요? 하면서 또 그런 또 이 여학생이라서 또 더 기억이 남는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괜찮네 생각보다. 이게 뭐 남자들끼리 사실 또 그냥 할 수 있잖아요. 뭐 아무 의미 없는 것도 하니까 가끔. 그래서 그냥 이게 고이고 그냥 우리끼리 막 낄낄대는 이런 문화가 아니라 얼마든지 또 확장될 수 있는 행위구나. 내가 이제 그거를 어떻게 좀 뭐 발굴이라 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가치를 발견해서 내가 그걸 좀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반응을 또 얻을 수 있구나. 이게 돼가지고 그 어떤 뭔가의 가설을 세우고 시도하고 뭐 제 입장에선 그랬으니까 이런 것도 내가 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게 성과를 이렇게 낼 수 있는 거구나. 그때 이제 또 그런 걸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좀 자신감을 얻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그 한 장면으로 그렇게 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복학에 적응을 잘하셨군요. 그래서 두 가지 계기를 인해서.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게 있어요. 네. 친구들과 선물 교환식 또 상패 수여를 있었다고 하시는데. 네네네. 바로 말씀드리면 되죠. 네네네. 선물 교환식 어떤 건지.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년 연말인데요. 제가 뭐 사람들 웃게 하고 하니까 뭐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감사하게도. 네네. 근데 사실은 제가 정말 좀 마음 편하게 있는 상태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좀 웃음에 대한 부담이 생겼나요? 부담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연구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떤 그 뭐랄까 마음만으로 이게 그걸 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랄까 여러 지식을 압축을 해서 이렇게 딱 해야 되고 성과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마음을 놔도 그냥 정말 의미를 느끼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이런 관계는 사실 좀 많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연습하지 않은 상황이 잘 없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몇 번을 봤던 친구들이지만 또 사실 그 정도까지 제가 느낌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물 교환식을 하면서 제가 좀 재밌는 이제 좀 의상을 가지고 이제 제가 들고 갔었어요. 어떤 의상이었나요? 당시에 그 월드컵이 작년에 겨울에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 딱 16강 진출을 확정짓고 그 이제 주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사실 그 당일까지 선물을 못 사고 있었거든요. 결정 못 하고 있었는데 딱 이제 저기 서면에 삼정타워 가가지고 이제 딱 지나가다 보니까 딱 꽂힌 거예요. 이 태극 무늬가 새겨진 선글라스 그리고 이제 번거지 모자 그리고 이제 뭐 코리아라고 쓰여 있는 이 응원 티셔츠? 티셔츠는 아니고 이 띠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하죠? 머플러 말씀. 하여튼 이제 그거 머플러라고 하죠. 맞아요. 이제 그거를 이게 종합으로 해가지고 가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갔단 말이죠. 근데 그게 딱 이제 교환을 했는데 랜덤 방식으로 교환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딱 마침 잘 어울리는 친구한테 딱 가고 이제 제가 평소에 좀 이미지가 또 재밌는 뭐 말을 많이 하고 이러니까 거기에다가 너 이런 의미가 있잖아. 특히 이제 태극기 하면 떠올리는 그 특정한 이제 그 어르신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여기서 이게 나오나? 그러니까 제가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이거 그분들을 형성해서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게 또 제가 생각도 안 했는데 사실 그런 거. 약간 밈화가 됐군요. 이제 평소 이미지에 의해서 이제 뭔가 의미가 부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랄까 사실은 되게 당일날 가가지고 선물을 급하게 이제 구매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아해 주니까 또 반응이 너무 좋았거든요. 저도 이제 뭐 그냥 마음 놓고 그냥 그날 조금 그 계기로 좀 긴장이 풀리셨군요. 부담감 같은 거. 부담감은 사실 없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마음을 놔도 되겠다. 이게
그냥 이 친구들하고 그때 느낀 그 장면이 너무 이제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고 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순수하게 진짜 즐겁다 하는 게 네네. 진짜 몇 장면이 없는데 그 장면이 이제 그랬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가 이 친구들한테는 내가 참 마음을 놓고 내가 주고 싶은 것들을 이제 다 주고 싶구나. 딱 이제 그런 좀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상패는 또 다른 이제 모임 때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나니까 이제 뭔가 이 모임에 또 기여를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거에 힘 써주는 친구들을 뭔가 또 인정을 해주고 그런 어떤 세레모니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정말 이제 그때 또 특히 큰 웃음을 좀 만들어줬던 그 친구한테 제가 또 그 상패를 하나 제작을 해가지고 상패를 제작하는 이제 크리스탈 같이 맞아요 해가지고 이제 드립 발롱도르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상식을 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좋아해주고 또 여전히 또 애착도 많이 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긴장감을 갖고 사실 사람들을 상대할 때 뭐 내가 뭘 못하는 거는 아닌데 뭔가 마음을 놓고 정말 그냥 편하게 있을 수 있다. 그걸 이제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좀 느꼈기 때문에 이제 그 장면이 또 남고. 네네. 사실은 또 10대 시절에 제가 이제 뭐 반장, 부반장, 학생회장 그런 걸 다 했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좀 독선적인 성향이 강해가지고 사실 남들한테 뭘 한 그 이후에 그분들이 이제 상처를 받았다는 거에 또 상처가 된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나는 좋은 뜻으로 한 건데 이분들이 너무 힘들었다. 약간 자책이 되는 거죠. 그 자책감이 좀 오래 갔어요. 그 죄책감으로 오래 남았는데 어쨌든 이제 상패를 만들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일을 하나 만든 거잖아요. 내가 이제 다시 내가 뭔가 상상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사람들하고 이렇게 또 잘 있을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걸 좀 회복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걸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변화를 이렇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죄책감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또 한층 이제 좀 이겨낼 수 있게 해준 정말 고마운 친구들. 사실 친구들은 별 생각 없을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다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뭐 나에게 의미 있는 게 중요하니까. 네. 사실 사소한 순간에서 많은 변화가 생기죠. 맞아요. 엄청 큰 계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또 제가 뭔가 시도를 하는 거에 있어서 또 힘을 얻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 이렇게 좀 꼽아봤습니다. 네. 복학 개강 총회와 선물 교환식 그리고 상패 수여 이런 것들에서 여러 가지 또 계기가 있었고 아마 이런 순간들이 많이들 계실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되게 미처 인식을 못했는데 이게 약간 터닝 포인트가 됐던 시간들이 있을 건데 그렇게 잘 들어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극복의 순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극복 3컷 시간입니다. 극복 3컷에서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극복의 순간 최대 3가지까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뜻하지 않은 위기를 이겨내본 적, 사소한 극복 이야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또 1, 2, 3번 극복을 나란히 달아주셨는데 분노, 스트레스, 두려움의 극복 1, 2, 3입니다. 그리고 가로 부제로 감정의 자유, 인지의 힘, 사랑의 꿈 했는데 무슨 당 이름 같기도 하고 거의 뭐 이게 자서전을 보는 그렇죠. 약간 목차 같아요. 일단 분노의 극복, 감정의 자유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어릴 땐 굉장히 다혈질이셨다고. 맞습니다. 굉장히 좀 사실 아버지부터도 굉장히 좀 성격이 아주 그렇게 강하시거든요. 내려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화가 많으시고 다혈질이시고. 저도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자연히 이제 따라가게 되죠. 그렇게 이제 좀 많이 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상황적으로도 그런 게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10대 시절에 소시적에 이제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었다 보니 친구들이 뭔가 이제 어려운 문제를 물어보거나 뭐 아니면은 뭐 학급에 관련된 다른 어떤 부탁을 하러 이렇게 올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하나 이렇게 하나 부탁하는 건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한 명씩 해도 30명이면 30개 부탁이 하루에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도 이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죠. 이제 뭔가 나한테 뭐 스트레스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뭔가 해낼 에너지가 한정적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순간부터는 그게 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죠. 화가 나고. 아, 약간 나를 너무 약간 무슨 NPC처럼 생각하는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뭐 좋게 보면 그게 다 성장의 기회인데 어쨌든 저는 당시에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느 날과 다름없이 또 어떤 친구가 또 한 명 막 오는 거예요. 오는 그 걸어오는 거부터 벌써 저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또 뭐 또 네. 부탁하려고 오는구나. 또 부탁하려고 오는 거 또 뭐 물어보는구나. 나는 또 할 거 많은데. 근데 이게 와서 뭐 때문에 왔나 막 짜증만 나니까 사실은 제가 뭐였는지 기억 안 나요. 사실 10몇 년도 더 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필요한 정보를 뭐 전달해주러 왔던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친구 입장에서는 뭐 도와주러 온 건데 제가 이제 대뜸 네. 화부터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누가 봐도 제가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 이러면 안 안 되겠다. 이제 그러면은 왜 내가 그때 화가 났지? 그렇게 그 화에 대한 좀 원인을 이렇게 파고파고 올라가니까 내가 상황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 내가 가진 어떤 에너지를 좀 많이 좀 고갈됐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화가 났던 거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분노가 일어났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좀 분석을 하고 나니까 이게 내가 인지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실제로는 나를 도와주러 온 건데. 그렇죠. 내가 내 상황이 힘들고 그 사람을 이미 뭐 그렇게 좀 내 부담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좀 더 힘을 내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든 간에 이제 어쨌든 부탁이든 뭐 문제를 풀든 사실 그걸 통해서 또 내가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남의 어떤 일을 막 해결해주는 이런 거 말고 내가 성장하는 걸로 또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분노라는 감정에서 좀 자유로워져. 많이 다스릴 수 있게 된.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 분노라는 감정에 내가 힘을 줘서 이제 그게 팍 터지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런 분노라는 그런 감정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극복 첫 번째 이렇게 한번 또 써봤습니다. 약간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네네네. 그런 계기가 된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스트레스 극복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또 제가 재수하던 시기에 제가 느낀 건데요. 뭐 아까 분노 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인지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이미 고등학생 시절에 이렇게 알았는데 재수를 이제 시작하면서 제일 큰 걱정은 사실은 내가 다시 해도 내가 목표로 하는 그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제일 큰 걱정거리죠. 재수라는 게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당시에 어쨌든 이제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었고 기대도 많이 받고 있었어요. 또 어머니께서 또 여기저기 자랑을 많이 하셔서 공부 잘한다고. 네. 뭐 하여튼 뭐 동네에서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분들을 알지도 못하지만 그렇죠. 어딘가에 가면 누군가 날 지켜본다는 그 압박이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재수를 하러 갔으니까 그러면 저는 성과를 안 내고는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인간인 거예요. 근데 당장 바로 몇 달 전에 그 수능을 망치고 왔단 말이죠. 목표는 막 진짜 뭐 서울대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확신이 없고 그 상황에서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였던 거죠. 그 목표 그렇죠. 네. 목표와 지금 나의 괴리가 좌절감과 괴리감과 압박감과 이런 어쨌든 온갖 그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특히나 이제 부담이 됐던 게 이제 목표와의 괴리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죠. 어느 날 이제 위염이 온 거예요. 이 마음의 부담이 이제 몸의 병으로.
사실 뭐 이제 커피 한 잔 한다고 뭐 사람이 뭐 위염을 앓고 이렇지 않잖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그렇죠. 이게 뭐 카페인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커피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믹스 커피 한 잔 마시니까 바로 그냥 하루 종일 화장실 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뭐 어쨌든 공부는 해야 되니까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이제 뭐 가기로 하고 이제 그 학원 이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차를 얻어 타가지고 이렇게 가게 됐어요. 네네. 근데 지금도 그게 무슨 대화의 뭐 정확한 뭐 라인 이런 거는 생각은 안 나요. 단어나 이런 건 생각은 안 나는데 그때 뭐가 바뀌었는지는 이제 확실히 기억을 하는 게 목표에만 제가 이제 너무 꽂혀 있었던 거죠. 이가 뭐 어느 학교를 간다 이런 거에만. 네. 너무 꽂혀 있었는데 근데 그 목표가 부담이 돼서 현재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짓눌린 거죠. 목표. 네, 맞아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이사님과의 과정, 그 대화를 통해 가지고 느낀 거는 이거 뭐 목표가 뭐가 됐든 네가 지금 하는 거에 집중을 해서 그냥 그 결과는 나중에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근데 네가 목표라면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런 거였던 거. 그런 얘기구나. 그러니까 내가 목표가 뭐가 됐든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거는 제가 납득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보면 내 손 밖의 일이니까. 맞아요. 막 갑자기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수능 당일날 수능을 못 볼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그러니까는 결과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가 뭐 인과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만 사실은 뭐 운이 좋아서 된 경우도 아주 많잖아요. 아무리 시험을 잘 쳤어도 내보다 잘한 놈이 더 많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그 운이란 것도 반대 경우도 있고. 네. 사실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이게 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사님과의 대화에서 이제 제 의식의 좀 포커스가 목표 여기보다는 이제 그래서 나의 정진이라고 해야 될까? 맞아요. 내가 하루하루 할 일을 다 하는 걸로 이제 이 포커스가 바뀌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그 이동하는 과정에 대화를 나눴잖아요. 이제 트름이 갑자기 하고 나와요. 네. 뭔가 눌려있던 게 딱 풀리면서. 그럼 좀 속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병원 가니까 아무 문제 없대요. 이게 정신적인 게 문제였구나.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경험 때문에 이 인지의 힘이 육체에도 영향을 미쳤고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니까. 정말로 그래서 저는 인지의 힘을 엄청나게 믿거든요. 그래서 당장 그 이동하는 차에서 10분, 15분간의 그 대화로 저는 그런 변화를 느꼈으니까 내가 이 인지라는 것에 인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분노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지만 이거는 진짜 내가 뭔가 성과를 내고 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거는 분명히 이건 내가 가져가야 되는 거다.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그 스트레스도 제가 인지의 변화, 제가 어디에 의식을 집중하느냐 어떤 그 변화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도 이제 해소를 했던 거죠. 그렇죠. 같은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잠깐 제가 든 생각이 있는데 그 방금 하신 말씀하고 거의 유사한 얘기를 박찬호 선수가 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박찬호 선수 굉장히 리스펙하는 입장에서 공을 던질 때 타자와의 승부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밑에만 보고 내 공을 던지는 거. 그 결과는 내 손 밖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정신적으로 계속 단련을 했다고 해요. 힘든 시기가 왔을 때. 그러니까 타자를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 공을 정확히 집어넣는 게 목표고 결과가 돼야 된다. 그 뒤에 어떤 이제 뭐 안타가 되든 뭐 범타가 되든 그거는 내 손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죠.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야구도 사실 그냥 범타가 나올 수 있는데 뭐 수비 우리 팀이 막 어처구니 없는 수비를 해버리면 안타가 될 것이 뭐 수비의 도움으로 아웃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맞아요, 범타가 될 것이 수비가 실수를 해서 뭐 안타가 될 수도 있고 맞아요. 그건 내 손 밖의 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막 이제 그런 결과를 이제 걱정을 먼저 해버리고 던지는 공에 집중을 못하면 그렇죠. 그럼 자기 일을 못하는 거죠. 맞아요. 같은 맥락의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대화가 또 엄청나게 영향을 이제 많이 미쳐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뭔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제가 좀 다른 식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제 세 번째가 있는데 자 민준님 목소리가 지금 너무 안 나왔어. 민준님 타임 좀 하겠습니다. 아 저는 너무 듣느라 경청에 지금 빨리 아니 사실 이게 앞뒤가 딱 기승전결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침투할 만한 완전 무결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리드를 할 필요 없죠. 네. 그렇죠. 네. 하지만 너무 편안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두려운 극복 사람 꿈 나왔으니까 또 사람 꿈 또 이 전문가 분야는 또 전문가 그렇죠. 아니까 가보죠. 가보시죠. 사실은 이제 가장 또 우리 오늘 마침 또 이 남자가 또 세 명이었으니까 그렇죠. 사실 이 사랑 굉장한 이 동력이자 그렇죠. 목표고 뭐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20대의 어떤 혼란을 겪는 중이었기 때문에 뭐 재미있는 남자 최고야 메타 덕분에 뭐 인기가 없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 어떤 혼란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놓쳤죠. 기회가 인연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기회 인연들을 많이 놓쳤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사실 좀 성장을 많이 했던 그 경험이 있는데 사실 제가 아까 친구들한테도 엄청 편안한 그런 걸 그 마음을 놓지 못했잖아요. 사실 이제 좀 마음에 드는 여성 앞에서 더 심했죠. 그래서 사실은 뭐랄까요, 마음을 이제 전달하는 걸 되게 좀 힘들어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제가 또 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이 액션을 취하지를 못하니까 이 좀 자연스럽게 이게 좀 가능성이 흐려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미련이란 게 남아가지고 거의 뭔가 될 것 같았는데 막 안 되고 이래. 어떻게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그때 그래 안 해갖고 이제 이런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 미련이 남아가지고 이 마음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로 이제 막 계속 헤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지금 이제 제 상황도 상황이고 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결심을 했어요. 이거는 그냥 내 짝사랑이다. 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뭔가를 기대했던 어떤 마음을 그냥 싹 정리하게 훌훌 그냥 털고 진짜 그냥 마음 깊이 이게 뭐 남들한테 얘기해서 그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스스로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된 거죠. 정말 그냥 이 관계는 이렇게 아까 인지에 대해서 그 인지를 그렇게 박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좀 분명해지는 게 뭐냐면 이제 내 게 아니니까 조금 거리를 두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껴지는 건 뭐냐면 내가 기대했던 게 뭐였나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내가 얻고 싶었던 게 뭔가 또는 이제 실제와 좀 다른 거를 제가 투사를 해서 보는 경우도 있었던 거죠. 있죠. 막 의미를 막 엄청나게 부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내 운명의 상대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사실은 걔는 걔인 거고 사실 내가 보고 싶었던 대로 본 거였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정리하려고 딱 결심을 하고 노니까 이제 내가 기대했던 게 뭐 오히려 나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알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또 그렇게 결심하고 아쉬운 상황일 법한데 오히려 좀 더 만족스러웠던 거는 내가 단순히 이제 어떤 뭐 성욕이 앞서가지고 어떤 내 욕망을 막 포장을 해가지고 뭘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정말 이 친구의 어떤 제가 좋아하는 어떤 면모가 있는데 그 특성을 아끼는 그 마음이었구나. 그리고 그거는 내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뭐 좀 기대를 하고 내가 투사를 한 것도 많았지만 정말 내가 아끼고 귀하게 여겼던 거는 내가 부끄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순수한 그런 마음이 굉장히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뭐 어쨌든 뭔가 내가 가진 어떤 뭐 사실 뭐 물질적인 게 아니라 뭐 사실 이제 뭐 책도 많이 권해주고 이런 걸 좀 이런 정신을 좀 획득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좀 그런 것들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같이 있는 걸 이제 주고 싶은 마음은 지금도 여전하고 그래서 제가 뭐 생각보다 내 스스로도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또 그렇게 느꼈고 오히려 분리될 걸 결심을 했는데 오히려 나 그래도 좀 괜찮은 놈이구나 그렇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집착과 기대를 놓고 뭔가 내가 좀 더 성장한 느낌을 이제 받았으니까
사실 이 꿈에 대한 것도 제가 좀 같이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은 이제 팟캐스트를 하고 싶어하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막 사람을 웃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제 해왔는데 사실 그것도 하나의 집착이 되어왔던 거죠. 아, 그렇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난 이거 있기 때문에 이건 내 거 아니야. 난 내 거 있어. 근데 그런 마인드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도 온전하게 제 에너지를 못 쓰고 직장 생활 이제 안 할 이제 중간에 또 이직할 때 좀 쉰 기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다고 이제 내가 자유롭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이거를 뭐 어떤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진 않았어요. 이게 가치가 없고 뭔가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게 증명되면 그게 너무 고통스러울 테니까 그런 두려움이 앞섰던 거죠. 네네. 뭐 그때 당시에는 다르게 포장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이제 또 제가 또 직장 생활 다 정리해서 이제 내려왔고 네네. 이제 그런 짝사랑을 또 이제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뭐 꿈에 관해서도 이게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같이 있다가 생각하고 뭐 제 어떤 많은 정신력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밝혀온 것들이 있는데 이게 또 그냥 제 기대감만 막 투사를 막 해가지고 그 환상으로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이게 뭐 귀면 귀고 아니면 아니고 뭐 딱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막 환상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딱 이게 깨져도 내가 그게라도 남아 있는 그 가치를 또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 아까 뭐 짝사랑에 그렇게 결심을 했지만서도 제가 느낀 게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꿈에 관해서도 이게 내가 그 깨진다고 그게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게 아니겠다. 이제야 이제 좀 그런 용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사랑과 꿈에 관해서 이것도 이제 내가 좀 두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최근의 일이에요, 사실. 이번에도 낄 곳이 없는데요. 결론을 다 내리셨습니다. 약간 수련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나. 매 순간순간에서. 네. 야 힘드네요. 이게 뭔가 고민을 하거나 타인의 의견이 필요한 그 주제를 던진다면 얼마든지 같이 나누겠는데. 그렇죠. 너무 스스로 이렇게 네. 많은 대화를 스스로 나누셨어요. 네. 그냥 내 안에 나와 많은 대화를. 그게 뭐 비록 뭐 책 속에서 얻은 결과이거나 경험 속에서 얻은 결과일지언정, 내면에서 수많은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감히 뭐 어떻게 이렇다 할 뭐 그런 없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천사한테 조언 한번 들어보죠. 네네. 여기까지 민기님의 극복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민기님이 그렇다면 과연 어떤 조언을 받고 싶으신지. 그렇죠. 사람 영역을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제 꿈에 지금 도전하는 과정인데, 이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컨텐츠 형태로 이게 나올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어떤 그 괴리를 또 어떤 식으로 풀어서 제가 가진 어떤 컨텐츠를 풀어낼 건가, 사실 이게 좀 큰 고민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또 카드를 이제 카드를 뽑아서 또 풀어주셔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제 풀어볼 거예요. 볼 거예요? 풀어볼 거예요. 카드를 좀 뽑아봤고요. 우선 내가 만든 컨텐츠나 이야기들을 대중들이 잘 소화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Don't Stop이 나왔습니다. Yes도 No도 아니고 그냥 멈추지 마라. 이게 이 과정 자체가 배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Yes로 나왔다면은 지금 이미 그런 어느 정도 수준에 통달한 분이라는 거겠는데 지금은 약간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우선 그런 것들을 좀 해봐라는 말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언제쯤 그러면 하면 될까? 언제쯤 좀 사람들이 반응이 올까? You're ready. 지금 준비가 됐다. 바로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마냥 좋은 카드로만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기 위해선 일단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카드를 뽑았는데 과거에는 Let Go. 뭔가 이 저돌적인 이미지의 카드. 그러니까 목표가 생기면 우선 해보는 성향을 갖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성공적인 자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만족감이 있는 상태인데 미래에는 Communicate Clearly, 이 소통을
원활히 하라. 지금 제가 약간 한 50분 가량이 됐네요. 민기님의 얘기를 쭉 듣는데 타인과의 대화를 하는 분위기의 그 대화 스킬은 많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나온 게 아닌가. 왜냐하면 타인이 함께 티키타카를 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도 말할 기회를 어느 정도 좀 줘야 되는데 말의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저도 잘 치고 들어가거든요. 저는 사람 말 잘 끊는데 와, 이 감이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또 뭔가 들으면은 이 정도는 다 알아들으시겠지 하는 느낌의 이 태도가 좀 묻어나지 않았나. 그런가요? 네. 녹음이니까 말씀을 더 생각을 많이 하실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게 뭐 일상 대화가 이러면 일상 대화가 이렇다면 저도 밖에서 많이 까이기 때문에 왜냐면 저는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타인들과의 대화에서 알겠고 그만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끝나지 않는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느낌일 수가 있어요. 너무 또 그런 모든 일상이 그렇다면 또 그게 좀 타인이 공감을 사기가 힘들기 때문에 컨텐츠를 세상에 드러내려면 타인의 시선이나 타인의 대화를 의미 없는 대화일지라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좀 글쓰기 수업 때도 그렇고 좀 들어본 피드백하고 일치를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냐면 글쓰기를 할 때도 이게 너무 글이 권위적으로 간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사실 뭐 모든 대화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사람들이 재밌어 할 만한 거는 제가 좀 의식적으로 노력을 좀 많이 하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철학, 뭐 의미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자리를 재밌게 해야겠다 하면은 에너지를 좀 많이 써요. 일상적으로 공감할 만한 소재를 가져와서 이렇게 막 던지기 의식적인 노력이 좀 더 들어가거든요. 저는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게 저는 뭐 세계 100대 도서라고 불리는 인문학 서적들이 있습니다. 그 서적들의 뭐 대표적으로 손자병법도 물론 있고요. 뭐 그 논어도 있고요. 그리고 군주론 그리고 뭐 그런 리바이어던 이런 책들이 Y 시리즈 아시나요? 우리가 어릴 때 알죠, 접했던 알죠. 그 Y 시리즈에서 인문 고전들을 만화화해둔 초등 학습용으로 만들어둔 책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글을 좀 그만 읽으시고 초등 아동용 서적 좀 읽으시는 거를 변환돼서 이들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내려고 노력을 했는가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너무 이 고급진 불친절한 서적들만 읽으면 나도 함께 불친절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해석할 수 있다는 이것도 어찌 보면 도파민 중독이거든요. 그게 나에게 뭔가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내가 그 행위를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지식의 이 유혹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지식은 어쨌든 어떤 상상력이 가미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이 완전 무결한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역사 역시나 가공된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초등 학습 서적들을 좀 찾아보시고 세상에서 이런 걸로 돈을 벌려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 집단지성들을 조금 흡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너무 좋은 조언인데. 그리고 삼국지도 애니메이션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떻게 삼국지라는 개념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하게 했을까? 이렇게 풀어내면 재밌으면서도 삼국지를 어느 정도 맛볼 수 있겠구나. 되게 저는 되게 좋은 조언 해주신 게 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도전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는데 좀 가벼워지지 못했던 거는 이게 뭔가 뭐 직무유기인가? 아니면 이제 너무 노는 건가? 이런 어떤 느낌 때문에 지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고민인 게 정말 글도 가볍게 쓰고 싶고 이런 게 그거였거든요. 이제 뭐 준비는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업을 해놨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이 나이 들고 쇠약해지면 다 놀기 위해 삽니다. 그렇죠. 지금 미리 노는 법을 익숙해져 놔야 나중에 허망한 느낌을 덜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 초등 학습 서적들 읽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환경이 안 받쳐주면 공부를 못하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10%가 안 됩니다. 상위 10%라고 부르죠. 그렇죠. 경제력이 받쳐주는 사람들 상위 10%가 본인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고 나는 나머지 90%를 향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초등학습 서적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인문, 철학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아직 초등 수준에서도 헤어나지 못했다. 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네,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네,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이 조언이 너무 뭔가 이 뭐랄까 관통하는 어떤 그런 거랄까요. 뭐 지식의 재분배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사실 뭐 어려운 걸 받아들인다 해도 그거를 쉽게 설명하는 것도 그게 더 똑똑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더 어렵죠 사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활동이 하나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를 좀 돌아다니시면서 초등학생 멘토링을 가보십시오. 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인문학 수업을 했었는데 디즈니에서 만들었던 물론 지금의 디즈니랑은 조금 다르지만 구 디즈니 너무 이렇게 극으로 가는 것도 좀 그렇지만 구 디즈니가 만들었던 그 아동을 위한 그 단편 영화 집이 있어요. 픽사에서 정확히 말하면 픽사 애니메이션 단편 모음집인데 그걸 보여주면서 이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를 설명했던 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질문으로 선생님 여당 야당이 뭐예요? 10살짜리가 가르치지도 않은 거를 알아서 이렇게 그런 네 아빠 얘기를 하는 걸 들었대요. 그런 질문이 나오게끔 했던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그 뜻깊은 8살, 10살짜리에게 이렇게 인문학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쳐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되게 좋은 말씀을 제가 저한테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이 사실 큰 어떤 목적을 갖고 온 게 아닌데 너무 좋은 조언을 받아가는 것 같아요.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래도 오늘은 뭔가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까본 게 아니라 한 방만 터뜨리고 가는 느낌으로 저도 만족스럽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뭐 우리가 거의 60분 딱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뭐 좀 해줘가 되셨을까요? 뭐 얘기하고 싶은거나 궁금한거나? 네, 저는 오늘 이제 제가 살아왔던 얘기도 했고 사실은 이제 남들이 저한테 쉽게 얘기를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방금 민준 DJ가 얘기해준 것 같은 거를 사실 쉽게 얘기를 하기가 어렵죠. 저는 굉장히 평소에 사람들을 쉽게 보고 다니거든요. 그런데도 어려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생각도 못했던 어떤 좀 도전 과제라 해야 될까. 사실은 외면했던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아마 알고 계셨을 건데 인정하기 싫었을 맞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셔가지고 내가 오늘 참 나와서 얘기를 하길 잘했다. 저 오늘 막 정말 이미지를 만들거나 가식적인 이런 걸 위해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그래 하자. 보입니다. 네네, 그죠. 저 하는 말과 생각이 똑같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뭐 저희한테 잘 보여서 뭐 좋게 얘기했습니까? 순수한 분이세요. 맞아요. 근데 이제 순수하게 이제 다 내비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솔직한 말씀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니까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이제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우리 마지막에 항상 서로 칭찬해주면서 마무리하거든요. 칭찬 마켓 시간인데, 저희가 항상 선 칭찬해받고 후 칭찬해 드리는 걸로 그런가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민준 DJ에게 먼저 칭찬 한마디를 좀 해주시죠. 저는 일단은 이제 마지막에 킬링벌스. 킬링벌스. 일단은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이제 영상을 또 조금 보고 왔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민준 DJ님이 이 순간순간의 어떤 재치로 이제 치고 들어오시고 멘트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저도 이제 멘트를 연구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거 좀 내공이 있으신 분이다. 이제 나오기 전에도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또 예능을 엄청 즐겨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일장 연설을 했는데 마지막에 또 이렇게 저의 어떤 그렇죠. 모든 걸 관통하는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 이제 그 부분에서도 너무 만족스럽고 또 그걸 꿰뚫어 보시는 이게 있구나. 또 통찰력. 통찰이 있으시구나. 약간 생각은 했지만
오늘 또 한번 또 놀랐습니다. 정말. 네. 약간 진짜 좋은 그런 충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우피 DJ님은 이제 중간 중간에 또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좀 헤아려 주시고 그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 부분도 사실은 이게 저는 참 그게 쉬운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상황에 제 이야기를 완전히 이제 듣고 몰입을 해서 그거를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감정을 헤아린다는 그렇죠. 게. 근데 얘기하는 중간 중간마다 또 우피 DJ님 계속 이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뭐 날림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해를 하고 뭔가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네. 그렇게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느낀 게 모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답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 가보죠 답사. 우선 저는 칭찬을 드릴 점이 있다면, 저는 저분의 그 갖고 계신 그 뇌 구조를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좀 비슷한 면모가 있어요. 네, 면모가 있기 때문에 민지들 바원 입장에서 비슷한 면모가 있어요. 얼마나 외로운 과정인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 외로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에, 그리고 너무 있죠. 그거로 지하로 세계로 빠져들지 않았다는 것에 일단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 수고하셨다. 끝없는 나와의 투쟁. 저 이거 카메라 꺼지면 울 것 같은데 정말로. 저는 정말 그 외로움이 뭔지 알기 때문에 참 굳건하게 잘 버텨오신 것 같고, 그리고 좀 반가웠습니다. 그렇죠. 좀 비슷한 부류를 만났다. 그렇죠. 원래 저 같은 사람은 또 저 같은 사람을 가끔 만나줘야 그렇죠.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굉장히 응원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수많은 투쟁의 연속이겠지만 주눅 들지 않고 내 뜻을 지키면서 기회를 노리는 현명한 사람이 되길 응원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뭐 비슷한 거지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손민기 선생님이 자꾸 자신을 이제 훈육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손민기 선생님이 준 과제를 내가 계속해서 수행을 하고 그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뭐 그런 선성을 타고 나신 느낌이에요. 근데 뭐 말씀한 것처럼 그거를 잘 수행해 오신 것 같고 잘 해내고 계신 것 같고, 다만 이제는 좀 숙제 주는 손민기 선생님이 있으면은 다독여주는 손민기 선생님도 안에 한 명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말씀. 저 지금 좀 소름 돋았거든요. 보이세요? 진짜네요. 이게 아까 제가 사랑 얘기를 할 때 좀 생각하는 것 중에 제가 느꼈던 결핍이 사실은 좀 모성애적인 사랑, 그거에 대한 결핍. 그렇죠. 제가 최근에 그걸 알았어요. 근데 딱 말씀해주신 게 이 훈육자로서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어머니적 사랑이 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게 사실은 스스로 이렇게 독려를 하게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저도 그런 편이라 가지고 제가 스스로한테 되게 엄격한 스타일이라 가지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조금 다독여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든 점이나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칭찬이나 그런 걸 일기를 통해서 약간 해주면은 이제 또 다른 이제 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약간 상쇄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작이 또 삼국지셨으니까 중국 사상이 좀 빡셉니다. 사람이 그쵸. 그 동네는 서로 치열하게 싸웠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르네상스라는 걸 몰라요. 그렇죠. 그냥 살아남는 자가 강한 남자의 세계였기 때문에 저는 좀 쾌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쓸데없다는 감정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는 유럽 철학이나 뭐 쇼펜하우어, 괴테 이런 문학 작품도 좀 추천을 드리고 이 사람 사는 게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가 뭐 전쟁 중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쟁 중이긴 하죠. 중이긴 하지만 퓨전 상태. 뭐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상태는 아니니까. 당장에 뭐 누굴 찔러서 옆 동네랑 싸워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쾌락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철학 서적도 좀 눈을 돌려주시면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하나만 덧붙이자면 약간 쓸모가 적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의식적으로 약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순수한 그냥 친목 모임이나 그런 순수한 취미나 아니면 그냥 킬링 타임용 영화나 범죄도시 이런 것도 한 번씩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범죄도시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왜 1000만 명 가까이 그 영화에 열광하는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두 분이 이제 어쨌든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결국에는 균형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사실 알고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고 이게 사실 알고 있는데 그쵸? 약간 외면하는 게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두 분이 사실 오늘 저희가 처음 뵙는데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맞아요. 확실히 그런 부분을 좀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 내가 편한 것만 하면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한 것들을 좀 시도해 보시는 거 맞습니다. 네. 두 분 DJ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또 저희는 마지막에 명언으로 마무리를 좀 드리는데 제가 오늘 명언을 하나 찾았다가 갑자기 생각난 일화가 있어가지고 좀 대체를 하고 싶습니다. 삼국지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진흙고기 이야기인데요. 진흙고기. 그게 삼국지 책에도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비라는 유명한 인물이 있죠. 옆에는 항상 관우라는 또 더 유명한 신이 되어버린 사나이가 한 분 있죠. 그 관우가 유비에게 했던 조언 중에 유비가 막 전쟁 중에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반격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뭐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끝까지 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관우가 잠자코 도망가 있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서로 세 형제가 찢어져서 잠시 몸을 숨기자 얘기를 하면서 유비의 고집을 꺾는데 그 이야기가 진흙고기 이야기인데요. 진흙고기는 진흙 속에 1년 가까운 시간을 살아가다가 장마가 올 때 그 장마 속에서 진흙을 뚫고 나가서 황하강까지 올라가. 그렇지. 그런 물고기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런 생물체는 왜 있을까, 참 쓸데없는 인생이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1년 속 한 장면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진흙 속에 잠자코 살아가는 그런 일화를 들으면서 진흙고기 같은 시간을 좀 가질 필요도 있지 않나.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먹이 사슬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아무 공격도 받지 않아요. 정말 자유로운 생명체네요.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이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진흙고기는 삶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는 거죠. 함의하는 바가 되게 많네요. 어떻게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아마 생각하시는 게 이미 많으실 거라서 뭐 더 덧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딱 60분 넘게 거의 70분 정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렇게 또 많은 얘기 나누어봤고요. 소감은 앞에 얘기했으니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손민기님과 함께 했던 수목원지 시간, 또 남자들끼리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저 너무 편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생 레코드 부산 또 함께 해봤고, 또 내일은 어떤 기록이 쓰여질지 기다리면서 오늘 인생 기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